두 가지 소식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 만났고요. 또다시 대통령은 유족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자, 국회에서는 모든 것을 좀 꼼꼼히 따져야 될 텐데 해수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때문에 국토해양수산위는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족들을 만난 거 딱 일주일 만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진도 팽목항에 네. 가서 유족들을 만나고 나서 네. 오늘 17분의 그 가족 대표단과 네. 청와대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유족들이 일전에 그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네. 시켜달라라고 네. 농성을 한 적도 있었죠. 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유족들을 대면해서 네. 정부의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청와대 진도에서 다 올라오신 분들인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잖아요. 목요일 밤부터 밤샘 해서 청와대 앞에서 머물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는데 결국 일주일 만에 성사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그 장면이 어떤지 직접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을 보시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에 막 도착하는 버스 본관 앞에 유족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본관 건물 안으로 입장하고 당초 있고요. 면담이 3시부터였는데요. 조금 네. 그 유가족들이 3시 반쯤 청와대 도착하면서 3시 40분부터 면담이 시작이 네.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희생자 가족분들은 얼굴을 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자리에서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고 네. 국가 대개조라는 수준으로 그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다. 본인이 계속 해오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이분들은 유가족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뿌옇게 화면 처리를 했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 사과의 말씀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내놨을까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서 사회 밖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했고, 그래서 어떤 사회의 안전 시스템부터 공직사회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네, 대통령이 제 느낌에는 얼굴도 제대로 들지 않고 또 굉장히 차분하게 속도감 없는 목소리로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또 말씀을 듣겠다는 얘기를 내놓네요. 네. 오늘 대통령은 시종 주로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네. 죄스러워하는 표정을 역력히 보이면서 네. 오늘 면담에 임했는데요. 네. 오늘 그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 가기 전에 그 네.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로부터 대통령께 그 건의드리고 요청드릴 사항들을 네. 미리 정리를 해서 가서 그 부분을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유족들이 대통령께 요구하는 사항을 미리 정리해서 공개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주로 그 핵심은 네. 한 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네.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해달라라고 네. 하는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 그 다음에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네. 이 기구에는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서 네.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조사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정부나 해양경찰청 각 곳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다 보도가 됐지만 정부가 해명도 내놨지만 일단 불신이 굉장히 큰 거군요. 진상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군요. 네. 특별히 그 강제 조사권을 달라고 한 대목이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그 조사를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네. 조사를 하고 결과가 이렇다라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예를 들어서 수색, 압수수색, 네네. 모든 사법권을 네. 실제 보장하는 네. 그러한 기구를 구성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자, 이렇게 유족 대통령을 만난 후에는요. 청와대 안에 있는 춘추관을 찾았습니다. 춘추관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일하는 곳인데요.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아직
만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갓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데 뉴스탑 10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영상이 준비가 되면 그 장면 보여드리고 유족들의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그 요청을 수용해서 직접 만났고요. 자, 대국민 담화나 뭔가의 대책을 내놓는 마지막 단계로서 유족들의 말씀을 듣는 얘기를 내놨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회는 관련된 일을 진척시키는데 좀 무리가 있었나 봅니다. 국회 일정이 파행이 됐는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일단은 여야의 네.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회의냐면요.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진상 규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 위원회는요. 네.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구조 작업을 전담을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네. 해양경찰청을 전담을 하는 소속 상임위입니다. 자, 지금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오전 상황인데 몇몇 분만 나와 있고 대부분의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 그리고 김석균 해경청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좀 더 그 실종자 수색에 그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손재학 해수부 차관과 김광종 해경기획조정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파행이 된 건데 그러니까 여당, 야당 다 안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여당, 야당 입장이 다른 건데요. 여야 간사는 참석을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이것이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다. 네. 우선 그 실종자 수색하는 게 먼저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네. 했고요. 야당의 이제 야당 간사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네.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네. 좀 합의를 구했고, 네. 그다음에 야당 해수부 장관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야 간사들한테 그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왜 파행됐는지, 근데 역시 여야 간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더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해경청장이나 또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세월호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것을 꼭 오늘 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런 의사를 표했는데, 해수부 장관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이제는 보고를 할 수 있다. 또 해경청장도 사실은 승선 경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차장에게 맡기고 얼마든지 국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 다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왔냐,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박성원 논설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 해법 없었습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네. 해수부 장관은 명색이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 아닙니까? 네. 본부장이면 그동안 유가족들이 제기해왔던 의문사항과 네. 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네. 지금 진행 상황은 이렇고 애로사항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걸 적어도 국무위원이면 네. 나와서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해경청장의 경우는 현재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구조 네. 수습 작업을 네. 현장 총괄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경청장이 나오게 되면 그 밑에 간부들도 줄줄이 또 따로 나올 것이고 네. 구조 수습이 지연되니까 네. 그 부분은 나중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동안 해경과 구조 작업의 문제점은 네. 그때 따지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법을 좀 제시한 거군요. 네. 해수부 장관은 마땅히 나왔어야 됐고 해경청장은 대참해도 괜찮았었던 건데 결국 둘 다 나와라, 둘 다 못 나간다 싸우다가 결국 중요한 회의가 파행을 겪고 말았습니다. 절충점이 있어 보이네요. 네. 국회는 그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제 늦은 밤에 나온 상황입니다만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마지막까지 승객과 선원을 돌보다가 끝내 탈출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장이신 양대홍 씨. 어제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저희가 채널A의 교양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했던 분이거든요. 책임감으로 똘똘 뭉쳤던 그의 생전 모습을 신나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283번째 희생자로 발견된 양대홍 사무장의 손에는 무전기가 꼭 쥐어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그리고 가슴 따뜻한 선원. 동료와 승객들, 가족이 기억하는 양 사무장의 생전 모습입니다. 항상 웃으며 승객들을 대했던 양 사무장. 로비 소파에서 잠든 승객의 신발을 벗겨주고 일일이 담요도 덮어줍니다. 싫은 소리도 묵묵히 가슴에 묻었습니다. 지난번 어떤 손님 막 갑자기 고등어가 담배꽁초 물고 올라왔잖아요. 왜 전신하고 항의를 하는데 할 말이 없다고. 저희들 분리수거 하니까.
객실 승객들을 둘러보고 한 평짜리 자신의 방에 돌아와 제복을 벗고서야 비로소 가슴 속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말 끝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말 혹시 뭐네요? 어머니하고 형제간 상관이 좀 그다면서 욕심도 안 내는데요. 다 비우고 하는데 저 가슴 한켠에 어머니하고 형제간들 그냥 좀 슬픈 생각이 나요. 그리운 가족들을 떠올리면서도 승객들을 구하러 달려갔던 양 사무장. 마지막 순간까지 배를 지킨 진정한 뱃사람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날입니다. 네. 네, 어제 발견된 양대용 사무장의 시신이 오늘 이제 가족들이 있는 인천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이제 빈소가 차려졌는데요. 가족들은 그 빈소의 영정 사진 위에다가 양 사무장은 끝까지 네. 이제 믿음을 비겁하지 않았다라는 네.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뒀다고 합니다. 아하. 평소에도 책임감 있고 이제 그 탑승객들을 잘 챙겼던 사무장이었다는 것을 가족들은 마지막 길까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양대홍 사무장 시신이 수습됐는데 그의 손에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는 사실. 네. 이 자료 영상 보면 오른쪽 뒷주머니에 달려있던 저 무전기 바로 저게 아닐까 싶은데 끝까지 누군가에게 구조를 또 요청하고 싶었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도 양 사무장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가족들은 양 사무장의 어머니께 아직도 그 사무장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도요? 워낙 나이가 많으시고 또 청각장애를 앓고 계셔가지고 네. 이제 충격을 받을까봐 말을 못했고요. 장례가 끝나고도 막내는 배를 고치러 다른 나라에 갔다라고 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를 고치러 다른 나라에 갈 계획이었다. 자, 비슷한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고 발생 초기에 5살 여자아이, 6살 오빠 이 둘 인천에서 제주로 이사를 가는 자리였는데 사고를 일어서 가족들을 잃게 된 아이 권지연 양입니다. 그 가족들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안타까운 사연이 아직도 계속된다면서요. 네, 그 권지연 양의 큰아버지가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워낙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나이라 그렇죠. 그 이제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발견됐고 네. 아버지랑 이제 7살 오빠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당시 배를 탔을 때 제주도로 다 함께 이사를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네. 엄마랑 아빠, 오빠가 나만 두고 이사 갔다면서 네. 자다가 깨서 자꾸 운다는 말을 전하면서 네, 저 괄호 안에 그 동그란 원 안에 있는 지금 아이는 안 보이고 아이죠. 구명조끼만 보이죠. 아이 네. 구명조끼가 커서 아이는 네. 잘 안 보이지만 네.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를 승객들이 구조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저 지연이 아직 가족들 잃은 사고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있었던 그 지연 양,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의 큰아버지 인터뷰 내용을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제주도로 이사 가기로 해서 갔는데 자기만 놔두고 다 이사 갔다고. 그러면서 우니까 기가 막히다. 아직까지는 말을 돌려가지고 죽었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수습하고서 이제 얘기하려고 아직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오늘 5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정확하게 한 달 됐지만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은 계속 나올 수 있고 이 치유, 이 슬픔을 극복하고 치유하는데 시간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가족을 만났고 대책을 곧 내놓을 겁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숙제를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